네, 핫이슈 핫키워드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간 500회 이상의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계신 성공전략연구소 이내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사실 이제 본격적인 봄으로 들어섰는데요.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장애물 경기 같습니다. 장애물 예, 경기. 또 넘고 나면 또 넘을 게 또 있고. 그래서요, 이때 가장 힘든 장애물은요, 지금 보니까 자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힘차게 자신을 확 뛰어 넘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이대! 네, 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명지대학교 겸임교수이자 주식회사 잡다함의 컨설턴트 강현규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제 조카가 드디어 취업을 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외국계 금융회사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을 했습니다. 역시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네, 조카분에게 막간을 이용해서 영상편지 한번 보내보실까요? 조카야, 내가 많이 못 도와줬는데 정말 네 힘으로 취업해서 너무 고맙다. 내 체면이 살았다. 아, 좋습니다. 아, 조카분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생겼군요.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두 가지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원하는 꿈 시각화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가 경력 기술서 작성법입니다. 두 가지 모두 여러분들의 취업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 같고요. 첫 번째부터 이야기 나눠보죠. 원하는 꿈을 시각화하는 방법. 예, 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늘 강의하면서 화이트보드에다가요, 네. 사탕이라든가 분필 같은 걸 확 던집니다. 네. 강의 전에. 그러면 이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이게 뭐지 그러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관역 없는 사실은 명중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좀 안타까운 분들은 뭐냐면요, 그게 뭐 일반인이든 뭐 학생이든 간에 소위 이제 골이 비어 있는 사람들. 고리빈? 예, 이것은 골은, 예, 그렇습니다. 그 골은 바로 그것이 아니라 GOAL을 말합니다. 골. 예, 그렇습니다. 예. 골. 그러니까 그 목표 없는 분들 말씀드린데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맞출 관역이 없는데 어떻게 명중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취업도 뭐 성공도 똑같다는 뜻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은요, 나름대로 이런 골이라든가 비전을 갖고 있는데, 물론 다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 비전의 이름을 좀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마이 비전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텔레비전. 그렇죠. 텔레비전을 많이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원하는 꿈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간단한 건데요. 사실 제가 일종의 이제 좌우명처로 외운 게 있는데요. 마음속 깊이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 꿈이라든가 내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글로 적어놓는, 이름하여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바로 적자 성공법입니다. 적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그 뜻입니다. 예. 적자. 그렇습니다. 꿈을 적고 꿈을 계속해서 구체화시키자는 말씀이시죠? 왜 그러냐면요. 예. 꿈에는 아주 나쁜 성질이 있는데요. 네. 이놈이 아주 나쁩니다. 그게 바로 휘발성 때문에 휘발성. 그렇습니다. 날라진다는 게.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원하는 꿈이 아무래도 어떤 기업에 대한 입사가 아닐까 싶은데 그 기업을 정하는 것도 이제 시각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기업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는 업종을 봐야 됩니다. 나랑 맞는 업종인지. 예를 들어서 제 성향이 도전적이거나 좀 어그레시브하다면 뭐 건설업이나 유통업이 적당하겠죠. 또 개성이 강하거나 창의성이 있다면 게임 산업도 추천해 볼 만하고요. 네. 또 현장 중심이라면 기계 산업이나 제조업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직무, 잘하는 직무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입사하고 나서 1, 2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원인 첫 번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무작정 들어갔다가 한 1년 지나고 보니까 자기랑 안 맞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직무가 아닌 거죠. 그래서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세 번째는 역시 자기 수준에 맞는 기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기업을 선택하면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꿈을 그려보고 또 꿈을 구체화시킨 이후에 실제로 실현을 시키기 위한 방법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 취업 준비생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아주 이제 간단한 건데요. 여러분들 늘상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핸드폰이죠. 네. 저는 핸드폰 바탕 화면에 있는 여러분의 뭐 친구 얼굴이라든가 또 소위 이제 여친, 남친 친구 얼굴을 싹 삭제 밀어버리고요. 과감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첫 번째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기업 또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어떤 뭐 회사의 상징적인 그런 어떤 그림 같은 게 있거든요. 가령 뭐 제가 MC가 되고 싶다면 우리 김태진 씨 얼굴을 딱 찍어갖고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딱 박아놓고 매일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요. 사실은 이건 이제 소위 흔히 말하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오래 있는 장소가 있죠. 바로 여러분이 뭐 학교든지 아니면 자신의 방인데 천정도 좋고 벽도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네. 그걸 몇 가지 딱 적어놓으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제 만약에 저학년이라면 이런 노트 그곳에 가고 싶다. 그곳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고 싶은 그 회사겠죠. 그 노트를 하나 장만했는데 5,000원짜리 대학 노트에다가 표지에다가 그곳에 가고 싶다 하면서 그곳에 가고 싶다는 그런 자료만 계속 모아 가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현실 눈앞에 똥 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막연히 꿈만 꾸지 마시고 막연히 어떤 회사에 가고 싶다 말만 하지 마시고 이런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들 어떤 것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경력기술서 작성법이었죠. 네, 이직하는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력기술서는 더 중요하죠,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왜 중요하냐면 경력기술서는 한마디로 나를 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따라서 경력사원이라면 경력기술서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알려야 되고요. 경력기술서는 곧 나의 몸값을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경력사원의 경우는 스펙보다 오히려 경력기술서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이제 신입 취준생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직자들이 이직 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들, 뭐 놓치고 가는 부분 참 많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게 만만한 자금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2부에 나오실 우리 이제 뭐 강민혁 대표라든가 지금 앞에 계신 우리 이제 강영규 대표님을 이런 전문가를 만나보는 것도 되게 이제 사실 좋고요. 네, 네. 사실 요와 관련된 책자들이 한국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 커리어 패스 시스템, 그러니까 나의 경로 시스템, GPS 같은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가지로 좀 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철저히 좀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내가 가고 싶은 어떤 직렬이 뭔지 이런 것들 좀 내가 홍보직인지 뭐 재무직인지 이때는 방향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가 이제 나의 지원 분야죠. 그 어느 네. 회사를 갈 건지. 그다음에 그 회사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소위 이제 취업은 매칭이기 때문에 역량을 개발하셔야 되는데 이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SR 기법입니다. S는 스터디, 그다음에 R은 리서치를 해야 되는데 만만한 자금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의무적으로 취준생지 준비하듯이 그냥 입사원서 내듯이 하시면 큰 코가 다친다는 것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필수 체크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경력 기술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봐서 어떻게 작성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포인트를 좀 짚어 주실까요?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네. 중요하지만 성과 위주로 작성을 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과는 다르게 경력사원은 반드시 자기만의 성과가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수행한 주도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반드시 부각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 위주로 작성해야 그렇습니다. 된다가 포인트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막 저니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두세 번, 막 네다섯 번 이직하는 사람들은 경력기술서 작성이 좀 쉽지 않고 오히려 또 대충 쓰는 경향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시든 간에 안 하시든 간에 자기 이력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자기소개서보다는 이력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력서 관리를 하는데 그냥 이력서 관리가 안 되면 주민등록 등본 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계속 이사 가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직을 많이 하시면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뭐 뿌리가 깊으면
뭐 바람에 잘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주로 이제 성과 또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데 막상 이것이 없으면은 올려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하겠다, 전직을 하겠다면 한 6개월에서 길게는 한 2년 보시면서 나를 히든 챔피언이다. 니들이 모르는 히든 챔피언이라는 그런 개념이 떠오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준비하는 그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셔야겠군요. 역지사지로 그렇다면 인사 담당자들은 경력자들의 뭘 제일 많이 보나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첫 번째는 잡 얼라인먼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인원을 뽑는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뽑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필요한 포지션에 일을 해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일만 해와서는 안 되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혹시 평판 조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평판 조회 요즘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레퍼런스 체크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어떤 기업으로 옮기면 B 기업에서 헤드헌터를 통해서 미리 이분의 생활 태도라든지 가치관 또 업무 성과까지 꼼꼼하게 2중, 3중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과해야 이제 마지막 관문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평판 조회까지 여러분들 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력기술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끝으로 강영규 컨설턴트께서 좀 강조해야 될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우선 기업이 자신을 채용하고자 하는 소구 포인트를 명확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구 포인트에 맞게 경력 기술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있는 기업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밖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또 마지막으로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은연중에 이런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면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됩니다. 또 전직 이유, 이직 이유에 대해서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본인의 어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이직한다는 부분을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속내를 어느 정도 감춰야 되는 부분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대로 사실 아까 드러내면 되게 말씀 중에서 했는데요. 이 평판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외국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뭐 상사랑 싸우고 뭐 라면 박스 집어넣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건 뭐 드라마고요. 사실은 다 물어보고 외국계 기업 같은 것은 레퍼런스가 오지 않으면은요 전직 회사에서 취업을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네.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상사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직장을 옮기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어떤 성과를 냈고 나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옮기려고 한다. 이런 부분 쪽으로 강조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디슈 하키오도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